암과 친구가 되라는 얘기도 언뜻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웰다잉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웰빙이라는 말은 온 세상 천지에 웰빙 사우나, 웰빙 식당 이렇게 웰빙으로 살아라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것은 웰에이징이라는 것은 잘 늙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웰다잉은 99%의 그 웰빙을 잘하고 웰에이징을 잘 했더라도 마지막 1% 그 웰다잉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이것은 완성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를 내가 어떻게 장식하고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황홀한 그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온다고 해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네. 하루를 준비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식탁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그 사유 체계를 만들어내야만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영남 교수님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보다 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공포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관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을 과연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인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스스로 잡자 그래야 연자,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인 것처럼 죽음도 자연이지 않은가, 자연의 현상으로 저는 그냥 묻어서 가려고 하는데, 막상 죽음이 임박하면, 맞닥뜨리면 내가 죽음을 거부할 것 같아요. 안 돼! 더 살고 싶어!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면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그 두 죽음이 있었어요. 한 죽음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정말 나는 소풍을 잘 끝냈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풀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이 감사했다 하고 돌아가신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은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살려라. 난 죽고 싶지 않아. 난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돌아가신 대통령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매료될 수 있고 또 그의 마지막을 정말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죽음의 질이 좀 많이 낮아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죽음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나라 국가 정책적으로 매년 5월에 죽음의 날, Death Day라고 해서 그 죽음의 날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장례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생존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뭐 유언이라든가, 그리고 뭐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달만큼은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식탁에서 이야기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날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본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대안학교에서 그걸 실시했어요.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너희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유한한 인간의 삶이란다 하면서 학교에서 그 교육을 1년 동안 시켰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보고한 바로는 가출학생이라든가 자살학생이라든가 뭐 폭력학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네.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웰다잉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국한된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유아기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했거든요. 네. 네. 저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죽음 준비 교육을 시켰었어요. 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있지, 할머니가 있지. 너희들하고 함께 오래 살 수가 없단다. 그분들은 돌아가셔. 너희 집에 있는 강아지 있지?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그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단다. 너희 집에 꽃이 있지? 이 꽃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에게 대할 때, 선생님에게 대할 때, 친구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니?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눈빛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실시되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색채가 밀도가 다르겠죠? 네네. 우리 김혜영 교수님 웰다잉은 이제 잘 죽는 것은 웰빙 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네, 얼굴 피부를 보니까 임사체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속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그런가요? 영혼이 해맑은 것 같고 영혼이 해맑으니까 피부도 막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아우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저는 실은 그 방금 말씀드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미처 죽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고사라든가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대처 없이 죽잖아요. 있는 그대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막 쌈박질을 하고 말이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산 정리라든지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된 죽음, 그냥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런 죽음을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그 국가에서 선포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그 한 날이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학교에서도 어느 기업에서도 이러한 교육은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운 두렵고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라는 것을 유념하고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산업교육이나 기업 교육에 보면 임사체험을 하게 하고 그쵸. 유언장을 쓰게 하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나라도 유언장을 쓰게 하고 임사체험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데 실은 이 죽음이 배수진을 치는 거잖아요. 죽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수 있겠다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살면 좀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우리 김영남 교수님은 그러면 유언장을 써놓으셨나요? 그럼요. 유산도 다 분배해 놓으셨나요? 아이고 제가 저는 이제 죽음을 이제 죽음의 곁에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정말 어느 누구에게나 너도 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 저도 어디 죽게 생겼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게요. 깜짝 일이잖아요. 놀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꽃처럼 더 피어나셨어요. 볼수록 광이 나시고 예뻐 보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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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르페 디엠. 네. 네. 까르페 디엠. 네, 네. 그죠. 아모르 파티. 그 니체가 정말 가장 삶의 그 기술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모르 파티죠. 현재 삶을 즐겨라. 그리고 현재 너에게 주어진 삶에 깃발을 꽂고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열렬한 수호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니체의 사상이잖아요. 아, 니체. 죽음을 기억하라. 네. 그러면 메멘토 모리는 네. 그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그런가요? 네. 죽음을 기억하라 하면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아모르 파티가 되지 않는가. 근데 당연하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또 좀 새로운 차원이었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영남 교수님의 강의가 정말 천직이신 것 같아요. 강의할 때의 모습을 보면 더 아름다워 보이시고, 더 시식해 보이시고, 막 행복 충만히 막 보입니다. 강의 말고, 삶의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삶의 즐거움이 정말 많은데, 어저께도 제가 대흥동에 그 아신극장이라고 있거든요. 아신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연극 하는 곳이에요. 네. 작게 소극장인데 그 연극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즐겨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지하철 타고 혼자 가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이제 같이 가서 볼 때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치거나 그러는데 이제 대전에 와보니까 골프 치세요. 그래서 아니요 골프 못 쳐요. 어머 뭐하고 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걷느라고 살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프 칠 시간은 없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시간이 나면 저희 집 수통골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날마다 그냥 눈을 뜨면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그 새벽 기운, 그 기운을 먹고 새벽에 이제 4시 반부터 6시까지 만보 딱 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치고 뭐 이래도 그냥 정말 그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얼마나 어려워요.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서 지가 일어나서 지가 옷 입고 발이 지가 알아서 걷더라고요. 네, 김영남 교수님이 원래 논산에서 YWCA 또 논산 지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대전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또 김영남 교수님의 또 절친이 지금 논산시 의원으로 재선되셔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민병춘 의원님이시죠. 저의 이상적인 이성상이었었는데 그때 논산에 저를 초청해서 12번인가 패키지 강의를 했잖아요. 네. 외다인도 네. 민병춘 의원이 원래 논산에다가 그때가 한 2000년도 2005년 6년도에 그 웰다잉을 교육을 신설했어요. 창시자죠. 그래서 우리 김현남 교수님이 한 분야에 이제 명강사로서 우뚝 서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소통 쪽으로는 조금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톡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3인 3색 방을 만들어서 웰빙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잘 사는 방법에 소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3인 3색 그 강의를 만들어서 제가 실은 한남대 쪽에 강의가 지금 섭외가 됐는데 날짜가 따블돼가지고 조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목요일 날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남부지사에서 저에게 강의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강의를 가면 저 대천의 강의는 일회성이지만 한남대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있잖아요. 매주마다 하는 거니까. 그럼 가면 강의 마치고
강좌에 이 과정에 웰다잉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해주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야 뭐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것은 알려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먼저 공부를 했고 또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제가 만약에 그 웰다잉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죽음의 그 노선상에 죽음의 선상에 있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또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웰다잉이라는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그 정말 마지막에 딱 다다랐을 때 초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안심을 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 엄마는 진짜 행복했었어. 나 걱정하지 마.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불사조니까 잘 살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유머로 이렇게 이제 대체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당당했고 아 이렇게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한국의 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교수님 그쵸. 며칠 전에 타계하셨고 이혜령 교수님 작고하셨고 이회수 소설가 돌아가셨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타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김영남 교수님도 예외일 수 없고요. 끽 살아봤자 100년인데 예외가 있죠. 김형숙 교수는 102세이지 않습니까? 끽 살아봤자 100년인데 1000년 살 것처럼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매달리고 고집부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르 파티 당신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이 가장 또 찬란하게 살아야 될 하나의 운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까르페 디엠 더 나아가서 아모르 파티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영남 교수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왠지 찬란하고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늘 같이 있고 싶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네. 이제 김영남 교수님도 이제 연세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나이가 이제 익어가는 거라는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둘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어가면서 인생의 경험들이라든지 많은 단상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또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은환 교수님도 농리근 강의하고 있고요. 저도 외람되지만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묻어나는 강의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웰다잉을 넘어서 웰빙 하는 그런 강의에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초대해 주셔서 명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윤수영이도 꼽사님께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현영 교수님 이렇게 지금까지 한 말씀을 딱 압축해서 정리해 주시고 덕담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어른이에요, 어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을 한번 인터뷰해서 발표를 해라 했더니 다음 주에 학생들이 와서 정말 없습니다.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비애감을 많이 느꼈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부모도 정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인데 제가 웰다잉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저도
잘 되지 않지만 정말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발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대변해서 이 시대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른이 아닐까요? 네. 근데 이런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한 몫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부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저부터 다시 변화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박수 보내드리겠고요. 늘 지지하고 또 존경합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아밍아웃 세 분이 공저로 쓰셨다고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선글라스가 안경테가 하트네요. 하트. 마음에 하트가 있고요. 안경테도 하트고요. 입술도 하트시고 손도 하트시고 몽땅 하트시네요. 네. 이 책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세 분이 저자이신데 여기 있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책이 출판하는 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암환자는 사실 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뭐 재발되는 게 85% 90%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의사 앞에 갈 때마다 의사가 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암밍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암 커밍아웃. 그래서 내가 암 환자이지만 그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암밍아웃, 암 커밍아웃. 나 암 환자야. 어쩔 건데. 내가 뭐 암 환자라고 어쩔 건데. 그래 나 암 환자야. 그래도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암이 탄생시킨 새로운 단어들로 구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절찬리에 네, 사랑이 있을 연애하듯 살아라는 책은 또 제가 최근에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실은 러밍아웃을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사랑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네네.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원현 교수님, 사랑으로 세상에 빛 되시는 웰다잉 치유 명 교수님 믿습니다라고 사인을 해 올렸습니다. 네. 졸작이지만 감사합니다. 읽어주시기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영상 교수님 모시고 웰다잉 웰딩에 관한 인터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이 가장 찬란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